자, 오늘은 투자전쟁이라는 책에서 집단 두뇌라는 것은 없다라는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절판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두뇌라는 것은 없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방을 가득 채우면 집단 수능지휘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잭슨 홀에서 열린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심포지엄의 만찬을 협찬했고 이 만찬과 관련된 기사를 2003년 마지막 호에 실었다. 이 심포지엄은 전 세계 경제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은 최정상의 경제인들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해서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자리에 모인 세계의 경제 엘리트들을 보통 잭슨 홀갱이라고 부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들 스스로 자기 판단이 정확할 것이라는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는 나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주가가 한창 상승세에 있을 때 잭슨 홀갱은 이런 현상이 거품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들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2000년 8월에 그들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2002년에는 단기 금리는 1%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모두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현상과 달랐다. 1유로가 1.10달러이던 2003년 8월에는 이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달러 가치가 다음 해에 1유로에 1.25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그러자 이들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한번 자신의 참 목소리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넉 달 뒤에 달러는 1.26달러로 떨어졌고 2004년에는 1.37달러로 떨어졌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은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리는 결론도 잘못될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나는 어떤 자산이든 순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혼자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렇게 할 때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잘 통해서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판단할 수도 있다.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세 사람 이상이면 성가시고 귀찮아진다. 세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파운틴 헤드에서 아일랜드는 이렇게 썼다. 마음의 속성은 개인적이다. 여러 사람의 두뇌를 합친 총체적인 두뇌라는 것은 없다.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동의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평균 값을 구한 것일 뿐이다. 추론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행위는 사람마다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상징적인 능력은 누구에게나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에게만 속할 뿐이다. 자산운용 책임사가 서너 명의 몇몇 헤지펀드들은 전체 자본을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서 따로 관리한다. 이 자산운용 책임자들 사이에 신뢰와 자신감이 충분할 때라면 이런 방식이 매우 유효하다. 하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자산운용 책임자들이 만나서 날마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과 전망을 토론해야 한다. 이들 사이에 수익률 기록을 두고 경쟁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이런 방식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회사의 분석가들은 각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예 알아서도 안 된다. 헤지펀드의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만일 A라는 설립자 겸 투자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신 다른 동업자인 C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C의 자산을 줄이고 A의 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야 한다. 말하자면 평균 회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A의 성과가 계속해서 형편없을 때는
고통스럽긴 해도 이 회사 내에서 A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한 해에 한 차례씩 여러 동업자들이 기록한 수익률에 따라서 그들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들은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보아온 바로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동업자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는 투자자가 혹은 자산 운용자들이 서로 협력적이고 친밀감이 있는 팀을 이루고 있을 때 독립적인 개인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고 또는 오랜 현업에서 살아남는다고 믿는다. 그 어떤 사람도 늘 오를 수는 없다. 물론 많은 것이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에 달려있다. 1년에 6번 모이는 투자위원회가 헤지펀드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투자를 결정하는 조직이라면 모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좋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애정도 없고 신뢰도 없다면 아무리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잠재적인 힘을 실현할 수 없다. 의사결정은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집단을 조직하려 할 때 집단 결정 구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개인 결정 구조를 선택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앞에서 나오죠. 잭슨 홀 경이라는 경제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에서의 내린 결정도 틀릴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많이 모아놓으면 다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투자에서는 의사결정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자산을 운영하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산 운영에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서로 시너지보다는 마이너스가 나거나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내리려고 할 때 집단적인 사고를 빌릴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결정 구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